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심산 진로컨설팅의 심산 원장입니다. 오늘은 위기의 윤석열, 기회의 이재명, 진로의 측이라는 주제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는 진보도 보수도 아닌 중도의 입장에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국민들의 여론, 즉 민심을 참고하고, 두 번째는 당과 정부의 현재 상황을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의원의 사주명식 분석을 바탕으로 진로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년 전부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을 6, 7차례 예측을 해서 적중한 바가 있는데요. 현재 위기의 윤석열 정부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해법, 솔루션은 무엇인가 대안 제시를 해보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 의원의 8.28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당선 가능성, 그리고 사법 리스크 의혹이 과연 어떻게 펼쳐지겠는가, 마지막으로 2027년에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의원의 당선 가능성 등을 예측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위기의 윤석열 정부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대통령의 언행이 민심과 괴리가 너무 크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도어 스태핑이라는, 물론 대통령이 솔직하게 이렇게 주고받는 이 자체는 좋은데, 이 언어 구사, 여기가 너무 경솔한 측면이 있다. 한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도어 스태핑에서 기자들과 이제 주고받는 대화에서 나는 여론조사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 자, 이런 말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일 때와 지금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천양지차가 됩니다. 왜? 여론이라는 것은 지금 민심이지요. 그런데 나는 여론조사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신경 쓰지 않겠다, 이것은 민심을 이반하는, 민심을 거역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화가 나는 것입니다. 일단 이 여론이 지금 이제 30%대 초반까지 막 떨어지는 여론조사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레임덕이라고 이제 하는데, 자, 그리고 이제 도어 스태핑에서 또 나오는 게 문제점이,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전 정권 탓이다, 문재인 정부의 탓이다, 전 정부의 장관이나 인사보다 지금 우리 정부가 훨씬 낫다. 자, 이러한 평가는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평가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평가하는 것이지 대통령이 뭐 전 정권보다 우리가 낫다, 이것은 국민들의 평가에 맡겨야지, 이런 게 지금 이제 문제점이지. 자, 그러면 이러한 문제점이 언행에서 드러나는 이게 민심과 괴리가 큰 게 윤석열 대통령의 사주상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자, 칠판을 보시면 위에 있는 사주명식이 윤석열 대통령, 아래에 있는 사주명식이 이재명 의원의 사주명식. 자, 윤석열 대통령은 금수상관격의 진상관, 상관이 매우 강하죠. 자진합수 해가지고, 금수상관격인데, 이제 악셀에다, 자동차로 말하면 악셀에다가 매우 강하다. 150km, 200km로 달리는 자동차에 비유하면 됩니다. 자, 여기 브레이크도 있지요, 인성이. 그런데 이 브레이크가 자진합수 돼서 브레이크 제어 기능이 완전히 악셀에다 기능으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제어가 잘 안 된다. 자진합수. 이 상관이 범람하고 있다. 상관이. 특히 지난 6월 병호월에 좌오충 이렇게 되면 경금일간의 상관 정관
상관정관 위압액단이죠. 그래서 6월 7일부터 7월 7일까지 이때 완전히 윤석열 대통령의 이 언행 때문에, 말 때문에 지지율이 10% 이상 쑥 빠지는, 이게 사주상의 원인이 됩니다. 예. 그러면 해법은 뭐냐? 앞으로는 도어 스태핑을 하더라도 정제된 언어, 세련된 언어의 사용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에게 거만하다고 국민들이 느끼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겸손하고 또 겸손해야 됩니다. 자, 이것이 해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위기 윤석열 정부의 문제점은 역시 편중된 인사입니다. 유사일에 검찰 출신이 이렇게 많이 요직을 차지하는 경우, 이런 것은 전무후무하지, 거의 미증유의 사태인데 검찰 출신이 너무 많이 요직에 포진되어 있다. 그러면 국민도 알고 여론도 알고 여야 할 거 없이 이렇게 지적을 하면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 너무 치우쳤기 때문에. 그리고 호남 출신이 너무 배제되고 있다. 예, 탕평책을 써야 되는데. 그리고 정호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낙마는 했는데 잦은 사태로 너무 시간을 끌었다. 2달, 3달 국민들을 너무 피곤하게 하고, 어차피 문제가 많고 여론에서 심각한 문제가 드러내면 바로 낙마를 시키든지 잦은 사태를 시키든지 너무 느리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번에 교육부 장관에 임명된 박순애 교육부 장관, 음주운전 수치가 무려 0.251, 이것은 만취 상태를 넘어서 심각한 범죄 상태이죠. 보통 0.05만 돼도 문제가 되는데 이거의 5배가 넘는 0.251. 자, 이러한 장관을 갖다가 교육부 장관, 교육부 총리지요. 여기에 임명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가, 여론이, 반대 여론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임명한다는 것은 국민들의 민심에 정면으로 이반되는 민심 이반이죠. 그래서 앞으로 인사는 과거 영종조 시대의 탕평책이 필요합니다. 널리 인재를 등용을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인사에서 문제점이 대통령실에 아주 극우 보수 유튜버의 누나가 근무하다가 이번에 자진 사퇴했지. 그 다음에 권성동 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이 추천을 했던 강원도에 성관이의 아들이 역시 구급으로 대통령실에 근무한다. 이것은 큰 문제가 됩니다. 국민들은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대통령실이라든가 이 권성동 대표라든가 이 보수 유튜버의 누나를 이렇게 채용한 이런 사람들은 지금 책임감을 못 느끼고 이게 뭐가 문제냐, 이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지요. 그래서 탕평책, 인재를 널리 고루 등용해야 되고 한쪽으로 편중된 인사라고 국민들이 지적을 하면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김건희 여사의 관리가 너무 미흡하다라는 점입니다. 자, 이제 대통령 선거 때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김건희 여사의 학력 부풀리기라든가 주가 조작 의혹 등, 그래서 아직은 자기 반성과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즉 은인자중해야 되는데 너무 한마디로 나댄다. 너무 나대기 때문에 국민들의 눈에는 어떻게 고깝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건희사랑 팬카페의 회장의 구설수가 독이 되고 있다. 팬카페라는 것은 김건희 여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오히려 이것이 구설수가 되어서 독이 되고 있다. 그래서 건희사랑의 팬카페 회장이라든가 운영자는 아주 각별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대통령실의 비서진이 너무 무능하다. 김대기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직원들의 업무 능력은 F학점이다. 왜냐? 인사검증 시스템이 너무 거의 제로 베이스다.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특정 당의 후보가 아니라 국민을 대표하는 여야 모두의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여당만의 대통령 같은 이런 느낌을 준다. 이것은 대통령실의 무능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무엇이 위기에 윤석열 지금 지지율이 30% 초반까지 떨어뜨렸는가? 그 요인의 다섯 번째는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의 징계, 당원권 정지 6개월 이 사태로 인해서 당정 간의 불협화음이 너무 크다. 지금 고물가의 경제 위기로 인해서 당정이 똘똘 뭉쳐도 안 될 판에 지금 문제지요. 물론 새털보다 가벼운 이준석 대표의 언행과 그리고 덕과 인성이 너무 부족한 이준석 대표의 그러한 문제가 시발점입니다. 하지만 대승적인 차원에서 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당정 간에 똘똘 뭉쳐야 됩니다. 자, 마지막 여섯 번째는 역시 문제가 되는 게 윤핵관입니다. 자, 대통령을 위한다면 윤핵관이 대통령을 위한다면 일거수일투족을 조심도 조심해야 됩니다. 자, 지록이말하는 말이 있지요.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한다. 이것은 충신이 아니라 간신의 행위입니다. 대통령의 직언을 할 수 있는 것이 윤핵관인데 직언은 하지 않고 권력 노름에 빠져 있는 듯하는 것. 그러니까 윤핵관 중에도 의원 같은 경우는 버스 관광버스 23대를 동원해서 1,100명 이상의 이런 산악회 운영. 지금 이 위중한 경제 상황에 경제 위기에 이런 관광버스 동원해가지고 이러한 거 이게 이제 윤핵관의 핵심 멤버 이것은 권력 노름으로 비칩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6가지가 지지율 30%로 떨어뜨린 큰 문제점이고 나름대로 이제 해결책, 해법, 솔루션도 제시했는데 물론 사주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8월 8일부터 자, 지금 7월 정묘일이고 8월 무신월부터는 8월 8일부터는 지지율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 6월 7월에는 좌우충 자미원진으로 6월 7월 8월 8일까지 이것은 30%대에서 이 지지율이 탁보 상태를 보이다가 무신월부터 기유월이라든가 가면 이제 상승은 올라가지만 물론 내년 상반기까지는 조금 힘들다. 하지만 내년 개묘년이 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운세는 사주적으로 상당히 상승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개묘년은 천간의 무토는 이 사주 명식이라서 자월경금이 무토는 병화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완전히 따뜻한 이 무토가 무게합을 해서 화를 만들어냈죠. 무게합화. 완전 이 자수를 이 자월의 경금이 무토가 화를 생산한다. 무게합화, 화, 용신으로 가죠. 조우가 해결되고 그 다음에 지지에서도 개묘년에 묘진목, 묘비목으로 완전히 무제사주에 재성을 실질적인 결과를 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해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 특히 내년 이맘때쯤 내년 하반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40%에서 50%대까지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 이재명 의원. 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8월 28일에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이때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데요. 자, 이재명 의원의 지금 8월 28일이면 무신월이죠. 자, 무신월입니다. 무신월. 자, 8월 28일 무신월에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에서 당선될 것이냐. 무게합화, 자월, 을목이 개수가 무게합화, 금상첨화지요. 조우용신. 자, 그 다음에 신금 같은 경우도 자진합수. 그래서 천합지합이 되지요. 무신월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50% 이상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득표로 무난하게 당대표에 당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재명 의원의 사법 리스크가 문제가 됩니다. 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재명 의원의 사법 리스크에서 기소 가능성이 90% 이상이다. 지금 여러 가지 의혹 중에서 피의자로 적시된 것만 해도 두세 건 이상이 있죠. 그러니까 성남 FC 후원금 의혹이라든가 변호사 및 대납이라든가 대장동 배임 의혹이라든가 그 외에도 경기주택공사 합숙소의 불법 운영이라든가 그 다음에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사용 그 다음에 백현동 옹벽 아파트라든가 그 외에도 아들의 불법 도박이라든가 성매매 의혹 등 7, 8가지 이상이 지금 사법 리스크인데 기소 가능성이 이 중에서 한두 건은 90% 이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올해 당대표라든가 올해는 큰 문제점이 없는데 대운도 좋고 무호 대운, 윤석열 대통령은 갑오 대운, 자월 출생의 대운은 둘 다 금상첨화죠. 그런데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된다래도 이 방탄 사법 리스크는 내년이 문제가 됩니다. 자, 내년이 개묘년이 되지요. 2023년 개묘년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지지가 너무 안 좋다. 왜냐하면 자묘형을 짜고 있는데 자묘형을 거듭 짜지요. 그 다음에 묘유충 완전히 자묘형의 충에 형살과 충이 너무 강하게 왕직끼리 전부 왕지지요. 왕직끼리 자묘형과 충을 짜는 그야말로 이 사법 리스크는 피해갈 수가 없다. 물론 당대표가 되면은 방탄보다 더 아주 갑옷을 철갑을 들을 정도로 당대표의 위상은 있지만 그래도 2023년의 운이 너무 하락입니다. 지금 남은 기간, 올해 남은 기간은 이재명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보다 운이 좋지만 내년에는 역전이 되는 내년 2월 4일 입춘이 지나면서 상승은 하락운의 희비가 교차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차기 대통령 선거가 있는 정유년 2027년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유년 2027년이 차기 대통령 선거죠. 자,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0.73%로 아주 근소한 차이로 이겼는데요. 2027년 정유년이 오면 을목일간의 이재명 의원이 정화를 만납니다. 어떨까요? 자, 자월의 을목은 병화를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꽃이 활짝 피는데 쓴목이지요. 이건 마른 나무인데 이게 쓴목인데 을목이 정화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 을목이라는 나무가 이 정화를 만나면 불이 피다가 필 듯 하다가 피지 않고 불이 꺼지는 형국이다. 그래서 차기 대선이 있는 2027년에 이재명 후보의 운세는 일단 2등 운이다. 그래서 지금 물론 그때 2027년에 상대당의 후보라든가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결정되면 그때 이제 그 경선에 이긴 후보끼리 이제 견주어 봐야 되겠지만 지금 단식 판단으로 했을 때는 2027년에 그 차기 대선의 당선은 좀 힘들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자, 이상으로 위기의 윤석열, 기회의 이재명 진로 예측에 대한 심산 멘토의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용기 잃지 마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